자, 이제는 파트 3 해갖고 특수경매 실전 사례인데 보면 여기에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이것이 건물이 이렇게 있고 뭐냐면 토지만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 이 제가 맨 앞에다 특수경매 입문하기 맨 앞에다 이 실전 사례 내는 것은 여기 뭐냐면 앞에 도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없는데 건축물 관리장은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로 이렇게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땅에 옆에 건물이 침범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침범한 사람을 가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대체 집행까지 했던 아주 한 5가지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실전 사례로 해서 제일 앞에다가 이거를 제가 놓고 실전 사례로 설명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이게 추천해서 낙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부산에 강의하러 갔더니 강의가 끝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제가 용문면 다문리에 이거를 하나 낙찰을 받았습니다. 4억 9,600짜리를 2억 300에 떨어질 때 2억 3,500에 낙찰을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건축허가가 안 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건축허가가 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나서기 시작해서 해결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 하나 뭐예요? 매각 제외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용문면 786-26이 경매로 나온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용문면 786-26이죠. 그런데 용문면 786-26으로 들어가려면은 786-16을 거쳐야 돼요. 요 땅을 거쳐야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자, 이 땅을 거쳐서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건축 허가를 내려고 그랬더니 이 땅이 요 땅이 786-16이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하는 바람에 건축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였어요. 이게 그거였어. 자, 그러면 핵심이 이겁니다. 보면 여기에 있는 요 땅이죠. 여기 보면 이 앞에 있는 786-16이죠. 여기 786-16입니다. 786 토지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 원래가 얼마 있었죠? 900만 원이었죠. 2008년 9월 12일 날 900만 원이 거래가 됐는데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2012년 동안은 얼마로 바뀌었죠? 7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등기부 등본 7천만 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이거를 사용승낙을 받아라.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뭘 한다? 사가지고 가라. 얼마로? 1,000만 원에. 이렇게 돼갖고 건축 1억을 안 내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 땅을 가지고 왜 건축허가를 안 내주느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면 도로에 노란적으로 해서 칠해졌다는 얘기는 도로로 수용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수용이 됐는데 제가 여기를 가서 왜 허가를 안 내주냐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미불용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미불용지가 뭔지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미불용지? 미불용지? 도로로 수용이 됐는데 수용이 돼서 감정평가에서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감정평가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하는데 이의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법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감정사를 해서 다시 하나 감정을 해라 해서 수용하는 쪽과 수용당하는 쪽에서 감정평가를 같이 지정해서 해서 두 개로 평균해서 나눈 것을 가지고 감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금액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수용을 당하는 걸 거부하게끔 되면 그 돈을 공탁을 해놓고 강제로 수용하는 겁니다. 미불용지라는 얘기는 현재 개인의 이름으로 돼 있지만은 공탁을 해놓고 강제로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현재 주인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사람이 주인으로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수용을 한 양평군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제가 이거를 그 건축가에 가서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그랬더니 사용 승인을 받아오라고 그래서 사용 승인 받아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따지다 보니까 그 위에 건설과까지 가고 건설과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뭐라고 했냐? 거기 위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동의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건축허가 신청하십시오 하는 바람에 제가 여기 낙찰 받으신 분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협조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니까 건축허가를 지금 내놓자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제가 가서 설계 사무실가 대신 계약을 했던 겁니다. 이정 일반 주거지역이고 1층 근린생활 사무실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달라 해서 그 계약금 50만 원에 잔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계약을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미불용지는 도로로 이미 등기부 등본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현재 수용을 한 땅 주인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계 사무실에서 며칠 있다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번지수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뭐 그대로 건축물 관리자가 있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건물은 없는데 건축물 관리자는 멸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자를 멸시를 해야지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용문면 가서 건물을 멸시를 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멸시 신고서 쓰십시오 하고 멸시 신고를 주더라고요. 멸시 신고를 써갖고 제가 멸시를 해달라고 제출했더니 신분증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 신분증을 줬죠. 그때 이렇게 보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당신은 땅 주인도 아니고 건물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멸시 신고를 하십니까? 멸시 신고는, 건물의 멸시 신고는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한다 그러면 위임장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제가 부산에다가 바로 전화를 해서 내 이름으로 위임장을 해서 등기부 등본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건물 멸시 신고를 합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가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땅만 낙찰을 받아도 거기에 있는 건물을 땅 주인도 건물은 얼마든지 멸시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멸실 신고를 했습니다. 멸실 신고를 했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멸실 신고를 했길래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은 멸실이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죠? 아까 이렇게 컨테이너로 가설 건물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가설 건물도 없애줘야지 멸실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를 놓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컨테이너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컨테이너 있는 땅 맞은편에 음식점이 있었거든요. 그 음식점에 가서 그 식당 주인한테다 물어봤더니 여기 옛날에 중기사무소가 있었고 중기사무소를 쓰다가 경매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갔는데 그 사람 전화번호가 뭡니다. 가르쳐줘서 이 컨테이너 주인을 알게끔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 주인에게 이거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몇 번 하고, 만약에 나중에 제가 얘기했죠. 만약에 당신이 치우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강제로 이거를 치워다가 물품 보관소에다 갖다 놓고, 물품 보관소에 갖다 놓고 제가 계약금 얼마만 내놓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 물품 보관소에서 이 경매 물건을 경매로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그 주택을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놓고 그냥 가버리고 열쇠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토지와 건물 다 할 수 없이 제가 법원에다 인도 명령하고 인도 명령에서 강제 집행해서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전부 다 그때 30몇만 원 주고 전부 다 물품 공탁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한 몇 개월 정도 그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료가 안 들어오니까 그 물품 보관소에서 그 자체를 전부 다 경매로 내놔서 처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매로 내놓은 내 땅에 치우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만약에 이번에도 안 치운다면 내가 이 물건을 물품 보관소에다가 옮겨놓고 거기서 처리하게끔 만든다 했더니 다음 주에는 꼭 치우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치웠더라고요. 치우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해서 이제 멸실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멸실 신고를 이제 해달랬더니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치웠으니까 다 됐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설계사무소에다 얘기하고 그거 다 치웠으니까 멸실이 됐을 겁니다 했더니 멸실이 그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면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다 치웠고 했는데 왜 멸실 신고 안 했느냐고 했더니 그거 이상하네요. 내가 멸실 신고는 다 해갖고 그 군청에다 넘겼는데 그거 안 될 리가 없는데 틀림없이 됐을 텐데 그럼 거기 전화번호가 몇 번이니까 그리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하고 군청의 멸실 신고 담당자 전화번호 가르쳐 주더라고. 그 전화를 내가 글로 하고 용문면 담원님 뭐니까 멸실 신고한 거 왜 안 해주십니까?
하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 자리도 제가 전화를 막 드리려고 하던 참인데 전화가 와셨네요. 용면 다문리에 그 건물을 멸시하신 것인 이종실님 맞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토지에 있는 건물을 땅 주인도 멸시를 할 수 있고 건물을 멸시를 할 수가 있는데 땅 주인이 멸시를 할 때는 멸시 요청서고 건물 주인이 할 때는 멸시 신고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멸실 요청서에다 해야 되는데 멸시 요청서에다 아니고 멸시 신고서를 했으니까 오셔서 멸실 신고서로 다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설계사무소에다 전화를 했죠. 설계사무 전화를 해갖고 이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정도라면은 내가 가서 다시 써도 아마 받아줄 겁니다. 어차피 위임장이 있었고 다 있었고 한 거니까 받아줄 겁니다 했더니 며칠 있다가 거기에 있는 그 건축허가 났습니다고 왔습니다. 이제 주민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침범된 건물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있다 보니까 내 땅이 이렇게 넓어도 건물이 있는 곳은 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요 1번지 맨 땅만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옆에 보면 요 집에 열로 보면 요 뒤에 요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날 보고 이 들어가는 통로를 막을 수 있게끔 건물을 신청하면 건축허가 못 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 도로를 내줘서 뒤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내주고 여기에 있는 다른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건 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럼 이거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담당자가 건축허가를 사용수납을 받아서 안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될까봐 거기에끔 되면 담당자 받게 되면 또 허가를 안 해줄까봐 건축허가를 내놓자고 하는 거니까 이 건축허가를 취소를 시키지 않으려면 착공계를 내놓으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건축허가 난 걸 보고 착공계를 내놔야 돼서 착공계를 내놓자고 했습니다. 착공계를 내놓자고 했더니 이 앞에 보면 여기 앞에 있는 도로를 공사를 하게끔 되면 여기 앞에 그 국유지 도로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유지 점유허가 신청을 해서 서류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얼만큼까지를 여기 들어가서 공사하는데 임시로 쓰겠다. 점유허가를 신청해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점유허가를 받아달라고 했더니 설계사무소에서 이거는 건축설계사무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위치 지정해서 면적하고 지정해서 신청해야 되니까 토목설계사무소에 해야 됩니다. 해갖고 할 수 없이 토목설계사무소에 가서 근생진입 도로 점용 허가 내는 걸 다시 또 100만 원에 계약을 한 겁니다. 100만 원에 이제 계약을 하고 다 끝나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없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여기 보면 여기 요 도로는 그 다음에 되다 보니까 이게 양평군으로 요거 아까 786-16은 양평군으로 이제 도로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이 왼쪽에 옆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뭐가 있었죠? 이렇게 건물이 있죠. 여기도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뭐야? 얼마 침범을 했지 않습니까? 이 건물 침범한 것을 철거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이 집은 가서 봤더니 비어 있더라고요. 비어 있어서 집 주인을 찾아가고 철거해달라 했더니 바로 그 철거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이 집주인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집은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측량을 해갖고 이만큼이 철거했기 때문에 이 집을 좀 분할해서 이게 철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있길래 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면 이게 어머니가 갖고 계신 건데요. 저 아들이라 또 우리 엄마한테는 저 얘기를 못하니까 직접 얘기해서 직접. 그때 이제 얼른 나가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엄마라는 분한테 직접 얘기했더니 날 보고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여태까지 평생을 여기서 30년 40년을 살았는데 내 건물이 그 집 땅을 넘어갔다는 얘기 나 처음 들어본다. 무슨 소리냐? 건물 철거 못한다. 할 수 없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리 각 점을 순차로 연기한 선내 가부분 단층거리 생활세 이적금들을 철거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판결을 받은 겁니다. 판결을 받아도 이분이
철거하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대체 집행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건물 철거하라는 판결문을 받았고 자진해서 철거하라는 판결문을 받은 겁니다. 근데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게끔 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법원에다가 대체 집행 신청을 해서 대체 집행이 판결이 나면 그 대체 집행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한테 가서 집행관이 가서 건물을 허물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집행을 신청하게끔 되면은 이제 집행관이 언제 날 잡아서 같이 한번 가자고 그럽니다. 같이 가서 거기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측량을 해서 여기 땅이 건물이 우리 땅으로 넘어온 것이 확인이 됐고 법원에서 판결문으로 해서 이 건물을 이렇게 철거하게끔 됐으니까 만약에 당신이 철거하지 않으면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가재고를 다 내놓고 우리가 강제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가능한 한 서로 협상을 해서 자진해서 철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자진해서 철거를 하게끔 되면 우리가 대체 집행할 필요가 없지만은 만약에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집행관이 가는 겁니다. 제가 경매 한 20년을 하면서 대체 집행한 것이 2번이거든요. 하나는 진천에 있는 것인데 대체 집행하러 갔더니 그때 알수지 그 건물 주인으로 하는 사람이 와서 땅을 다시 사겠다 해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하지. 그거는 완전히 법정 사건이 없는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면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너는 땅만 샀지 않냐? 건물 주인은 난데 네가 어떻게 할 건지 하고 끝까지 버텨봤는데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판결 소송을 할 때는 법원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버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집행까지 가서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철거하러 가니까 그때서야 잠깐 그러면 얼마에 팔겠나 하고 파는 적이 있고 이거는 대체 집행하러 가니까 그때서야 그럼 내가 이만 어디를 얼만큼을 철거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언제까지 철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진해서 자기가 철거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대체 집행하는 사람이 무조건 처음부터 철거하러 가지 않습니다. 사전에 먼저 얘기를 하러 가요. 안 하면은 한 20일 후에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20일 후에 오겠다 그러면 대체 집행관들이 와서 직접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살림다 내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그러지 않고 그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알아서 그럼 며칠 날까지 내가 철거할 테니까 시간만 조금 더 며칠만 주면 내가 준비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도 할 수 없이 건물주인이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판결문 받고 대체 집행까지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한 거는 한 30분밖에 안 되지만 낙찰 받아서 대체 집행까지 다 해서 건물 철거할 때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거 낙찰을 받으신 분이 경제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3년 동안 이 소송하고 설계하고 뭐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내가 낙찰 받아서 어떻게 낙찰 받았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가 고향이고 선산도 이 근처에 있고 이 동네 사람들 아버지가 사셨고 뭐 했기 때문에 다 동네 사람도 다 압니다. 그래서 낙찰 받은 겁니다.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3년을 그렇게 버티면서 처음부터 얼마나 곡절면서 허가를 내야지 권리생활 진출로 만들어야지 멸시 신고하지 뭐 다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대체집행 소송까지 해서 판결문까지 해다 보니까 3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4억짜리가 한 2억 얼마로 떨어졌다고 해서 얼른 낙찰받아서 금방 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빨리 회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의 돈을 빌렸거나 대출을 받아서 이런 걸 했다 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상당한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제가 앞으로도 이 추천 물건도 하고 설명을 많이 드릴 텐데 이것은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거는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특수 경매는 대출을 안 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대출하려면 돈이 모자라면 사채를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시간만 조금만 걸린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자율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수강생들한테는 대출을 받지 않고 공동투자, 같이 투자를 해서 같이 해결해서 나눠 갖는 걸 권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다 대체 집배까지 다 허물고 났더니 이렇게 네모 반듯한 땅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만드는데 이게 3년이 걸린 겁니다. 다음 주에는 위장 임차인과 지분 경매에 있어서 취하 동의서 필요한 경우, 즉 단금을 내지 않고도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지분 경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